자, 뭐 일단은 한 주간 잘 보내셨나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공부했다 보고 이슈가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기사 있잖아요. 기사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소방 계획서 이런 거 대대적으로 이제 손을 좀 보겠다는 건데 화재 방법이죠, 그죠? 화재 방법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게 사실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반얀틀이죠, 반얀틀이. 그 화재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기사상으로 나온 부분들은 화재 방법을 손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소방 계획서를 손을 좀 볼 거야,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소방 계획서가 왜 이제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애시당초부터 우리 소방 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제대로 돼 있다면 이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원천적인 부분도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개정으로 갈 거고, 당연히 개정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 공산일 겁니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와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소방계획서, 소방계획과 관련한 부분, 내지는 소안전관리자, 뭐 기타 등 관련한 부분들을 출제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걸차 시험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은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보는 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참 죄송합니다.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입법 예고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입법 예고는 여러분들 뭐냐면 무슨 안이라고 나옵니다. 입법 예고안, 행정 예고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정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개정된 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개정은 될 거야 라는 방향성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나온 부분들은 말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입법 예고안이 나온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보완하고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경우에 따라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즉 지금 시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적어도 관리자 시험 전에는 개정될 가능성을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능적 설계와 관련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깝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수 가연물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설계에 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기준상 뭐 특수가연물 750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로 일정 양 이상이 되면은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옥내서 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가 750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자, 그런 부분으로 개정안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이 있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요만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개정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몇 프로 점검하고 올해 몇 프로, 내년에 몇 프로 이렇게 계획을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점검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하고 이제 객실에 손님이 있으면 점검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 표시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돼 있지 않다 이렇게 게시사항이 있죠.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게시를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우리 30일 동안 게시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개정안으로 좀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요 부분들을 보고 이런 분들이 출제될 개연성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중요도 부분입니다. 중요도 부분. 사실 이런 분들 좀 더 중요하게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정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라는 형태, 그 정도로 한번 개정이라는 그런 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는 아니고요. 국내상은 아닌데, 해외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나이트클럽에서 무려 59명이 사망하는 이제 그런 상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이 정도 사망자가 발생한 예가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도 국내는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폭넓혀보고,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 되는 겁니까? 관리사 시험에, 그리고 길사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이트클럽에 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명한 자 그런 뭐 힙합도였다라든가 뭐 이렇게 가수가 온 것 같아요. 그래 가수가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가 있겠죠. 그게 무려 한 1,500명, 1,000명 정도 그 정도 있었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공연 도중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럽에 이랬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50명이었나 100명 정도가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똑같은 양상으로 한 59명 정도가 사망을 해버렸는데,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발생했던 부분들은 공연 중에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공연장에 보게 되면은 화약 같은 거 써가지고 불꽃도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오늘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게 하려는 그런 퍼포먼스인데, 예전에 있었던 화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퍼포먼스 중에서 점화온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뭘까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거든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어떤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화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기에는 이게 공연 중의 행사인지, 그죠? 이거 실제로 화재로 인식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식이 약해지죠. 이걸 퍼포먼스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화재가 그때 그 당시 한 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제 그때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연 중에 화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공연의 일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재가 점점 커지는데 공연하는 사람도 누군가 해결하겠지. 내지는 이거는 화재가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면서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사람들이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점만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조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비상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빨리 인식을 하고 빨리 피난을 한 사람들은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밟혀서 죽죠. 소위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특성상 출입구가 좁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양방 피난 같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거 과연 다중요소 관련한 부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됐고, 그죠?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런 퍼포먼스를 할 때 발생하는 불꽃, 연기, 연소 생성물은 과연 우리가 자동의 탐지 설비가 있다면 제대로 동작했을까? 죽여놨겠죠. 어쩔 수 없이 동작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연 중에 계속 경정 올리고 계속 뭐 시약 경보기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견성을 보면 그렇다라는 게 견성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점검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중용업 관련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작동 같은 그러한 분들, 정지를 해놓으면, 폐쇄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처벌받죠? 그죠? 처벌받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죠? 그 피난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계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카테고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관리사도, 기술사도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큰 카테고리 형성이 돼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그래서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화제 기사를 보고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시야를. 그래서 이건 생각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황시설의 한계점,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계점,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거기까지 가게 되면 기술사 영역이고, 그 현행 기준상의 문제점하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점검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들은 관리자 영역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폭넓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은 자, 2번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저장 용기 설치 장소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장 용기 설치 장소 설치 기준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술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관리사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출제된 게 한 10회 정도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 개연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타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대상들. 자,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를 할 것.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할 것. 방화문으로 구역된 실에 설치를 할 것, 박역 외 장소에 설치를 할 것. 다만 박역 내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를 해야 한다. 용기의 설치 장소에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용기 간의 점검은 점검의 저항이 없도록 3cm 이상 간격을 유지를 할 것. 저전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 체크밸브를 설치를 할 것.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박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전문을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읽어보고 풀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뜻을 한번 봅시다. 온도 40도씨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앞서는 우리가 수계조로 하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계 들어왔는데, 그럼 온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스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 취지를 조금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 중에 한 가지가 보일샤렐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일샤렐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도 보일샤렐 법칙,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런 거 있지 하고 정도로 하는데, 자, 여기서는 수계하고, 그러니까 액체, 자, 물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에는 가스라 가정을 해보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압력을 가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합축성 유체라고 우리가普遍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가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축성 유체라 그러죠. 즉, 그러니까 얘는 특성이 뭐냐면은, 보일러 법칙, 샤렐 법칙, 즉 그러니까 보온삽, 그러니까 보일러 법칙 온도가 일정하고 샤렐 법칙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의 체적이 변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체적이 팽창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알 수 있는 게 풍선 같은 거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압력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구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자, 동일한 압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표준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표준 대기압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표준 대기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니까 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지는 떨어짐에 따라서 체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273분의 1씩. 그게 지금 샤렐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보일-샤렐 법칙인데, 온도가 일정한 약분하죠. 압력이 일정한 약분하죠. 그러면 남은 요소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정해 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PV는
NRT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양적인 부분들이 PV는 NRT라는 형태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한 몸이죠. 여기서 자 기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압력도 절대 압력, 온도도 절대 온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 기준상에서 모든 가스계에서 자 보시면 온도하고 압력 경우에 따라서 특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다, 지구상이니까, 그러면 온도를 준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 온도 비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체적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폐되어 있는 용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장 용기,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액화가스, CO2를 이렇게 이제 담아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액화가스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적은 커지게 되죠. 온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적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즉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를 어떻게 40도씨 이하로 이렇게 됐으면 40도씨가 됐었을 때만큼 체적은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로 환원이 되는 겁니까? 밀폐되어 있는 용기니까 압력으로 환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압력으로 환원되잖아요. 체온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은 CO2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PV는 M분의 WRT 이렇게 해서 분자량분의 실제 질량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이상체 상태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데, CO2의 분자량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체상수 있습니다. 온도 줘줬습니다. 얼마로요? 213 플러스 40. 그럼 켈빈 온도가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럼 용기에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45kg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충전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충전비의 단위는 어떻게 되니까? 리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이제 되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기의 최저, 우리가 이제 기사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8리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8리터 이렇게 되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압력을 주는 이유, 온도를 주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기준상에서 온도를 주는 이유는 어떻게요?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즉, 그러니까 온도를 주는 것은 일정한 한계 압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러면 저장 용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압력이야 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도씨 정도까지는 이 용기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기타 등등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라든 기타 등 이런 분들도 이 압력은 견딜 수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정확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도 계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설계하시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점검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 용기에 약재량 얼마 있는가? 액화가스 레벨 메타로 측정하는 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양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지를 않았는데 출제될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점검을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눈금을 했는데 요만큼 있어요. 눈금을 했는데 요만큼 있어요. 내지는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약자량 얼마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액화가스 레벨 메타는 상관한 방법이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용기에 내부 용적이 나오고 내부 용적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요만큼 높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 높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온도는 얼마인데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를 측정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약자량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가야 이런 문제는 점검에서 만약에 출제되면 복잡하게 출제될 리가 없죠. 간단하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체 상태 방정, 몰라.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약자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스는 압력을 가하면 액화가 되는 액화가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CO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압력을 가야 돼 액화가 안 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압축가스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질소 이렇게 됩니다. 아주 초고압으로 하게 되면 경미하게 액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가스는 구분을 합니다. 액화가스냐 압축가스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은 봅시다. 직사광선 하게 되면 어떻게, 직사광선 닿게 되면 당연히 불리하죠. 용기가. 그죠? 그리고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해외 같은데 저단기실, 뭐 우리는 저단기실에 반드시 이제 들어가죠. 해외 같은 경우는 외기에 오픈되어 있는데 지옥만 있는 그런 상태로 노출되는 그런 사진들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실내 설치됐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하게 되면 화재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를 해라. 여기서 방화라는 개념은 뭐예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 수계로 보게 되면은 자, 펌프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화재 및 침수로부터 라는 형태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방화구역 외 장소에 설치를 해라. 여기서 방호구역이라 하는 것은 약재가 방사되는 구역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약재가 방사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다만 방화구역 내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경우는 피난 및 조작의 경우에 피난구 부근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재빨리 어떻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자, 집합관이 이렇게 있겠죠. 자, 요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선택 밸브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방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동을 시킬 때, 자, A 감지기, B 감지기 이렇게 해서 RM 수동 조작하면 들어가고 제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시만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됐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동 기동이 있었습니다. 수동 기동이 있었습니다. 원격 기동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조차 안 되면 어떻게 기동할 수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기동 용기에 있는 얘를 어떻게 솔레노이드 밸브를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긴급 해제 밸브를 개방하는 것처럼 그 프렉션 밸브에 그런 것처럼 내지는 여기에 그 자체에서 뭐가 달려 있습니까? 니들 밸브에 이제 우리가 얘를 푸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빨리 팡팡팡팡 사람이 수동으로 터뜨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피난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피난구 부근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당연한 사항들이잖아요. 그 개념을 얘기하면. 그리고 용기를 설치한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택가 부근에 가스 취급소 같은 거 있으면 LPG 가스 뭐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LNG 가스 뭐 취급소 이런 거 당연한 거죠. 자, 융견의 간격. 자, 에크게서 레벨 메타 같은 거 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3cm. 에크게서 레벨 메타는 요렇게 해가지고 프로브가 달려서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서 용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방사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 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가 밀도 차이에서 딱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를 우리 가지고 레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전교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 체크밸브 당연히 설치를 합니다. 가스 체크밸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도시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렇게 스프링이 하나는 요런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못 가는데 반대로는 어떻게 갈 수 있는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모양을 보게 되면 안 잊어먹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한 번 되면 역류되지 않도록 해. 요렇게 한 명을 끄는 문제인데 여러 명일 경우는 역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 모든 가스에서 자, 여기 보면 모든 가스에서 온도가 나옵니다. 압력이 나옵니다. 충전비, 리터 퍼 킬로그램, 뭐 아니면은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하게 되면 충전 밀도, 이거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단위와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못하는 겁니까? 지금같이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약재량도 구할 수 있고 용기수도 구할 수 있고 적정한 약재량의 흙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점검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산 문제로 푸는 건 당연하죠. 자, 그리고 할로윈 분말 소화 설비, 그래야 방암로로 방화구역된 장소 실에 설치를 할 것 경맥이 좀 차이 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할로윈암물 및 불활성 기체는 요게 온도가 55도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암물하고 불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40도씨거든요. 그럼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다 뭐다? 40도씨인데 할로윈암물하고 불활성 기체만
55도씨.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기준 예전에 참고했을 때 지금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관련한 기준을 참고했었을 때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방문으로 구획된 실외 설치는 굉장히 좀 틀린 거 있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이산탄소 소화 약재 저장 용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3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저장 용기, 아까는 저장 용기 실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저장 용기 실인데 저장 용기 관련한 기준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내두시고, 이거는 저장 용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전기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이요.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저압식 저장 용기는 액면계 압력계와 2.3 MPa 이상 1.9 MPa의 압력에서 작동한 압력 경부 장치를 설치를 할 것. 저압식 저장 용기는 용기 내부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2.1 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를 할 것. 저장기는 고압식은 25 MPa 이상, 저압식은 3.5 MPa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이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자, 그리고 저압식 저장기는 내압시험 압력이 0.64부터 0.8배까지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 내압시험 압력이 0.8에서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를 할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전비의 단위를 리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사 실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런 충전비 뭐 이렇게 나오고 68 리터 45kg 45kg을 담는데 얼마 용계 68리터 이렇게 해서 기사 실기라는 이런데 조건으로 많이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해지는 게 1.511인가 그 정도 산출됩니다. 충전비가. 즉 그러니까 고압식은 1.5 그리고 저압식은 뭐 1.1, 1.4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액하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1.5, 1.9 있으니까 약재량을 요만큼 채울 수도 있고 내지는 요만큼 채울 수도 있고 라는 요만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체력의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작아도 안 돼, 너무 많아도 안 돼 라는 의미가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기 요만큼 채울 수도 있고 요만큼 채울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으면 약재가 너무 작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즉 그러면 약재량이 작다라는 의미는 저장 용기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자 약재량이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당연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서 먼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겠죠. 즉 약재량이 많으니까 즉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적이 올라가고 당연히 압력이 올라갑니다. 요 순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요 순으로 가게 되니까 온도, 최적, 압력 요 순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저전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기술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리퀴드 풀이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리퀴드라는 게 액체죠. 액체 상태로 이게 저전기 가득 차버리면 어떤 상태로 되는 겁니까? 너무 과하게 차 있으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는 저전기가 견딜 한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죠. 압력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충전비라는 것을 액화가스 같은 경우, 기타 등등도 충전 밀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거죠. 용기의 사이즈, 최적이라든가 얼만큼 약재량을 넣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할 때요, 내지는 우리가 점검해서,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장기의 약재량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저장기 수가 1.5로 했었을 때, 1.9로 했을 때 약재량은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점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저장 용기의 약재량이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해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복잡하게 출제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호를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가스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났는데 실제적으로 점검 행위 중에 관계되는 거예요? 안 관계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디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상재 상태 방정식에 다 구할 수 있었잖아요. 보일 자료 법칙 갖고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압식은 2.3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 압력 경보 장치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압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저압식 용기에는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2.1MPa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PV는 자, N분의 WRT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가스계니까, 자, 그러면 가스, 자, 약재량, 자, 픽사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픽사되어 있는 상태고, 압력 조건 주어졌습니까? 자, 여기서 주어지는 압력은 절대 압력입니까? 게이지 압력입니까? 여기서는, 기준상 나오는 압력은 게이지압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게이지압하고 절대압 구분은 뭐냐면은, 현재 상태 제 몸이 받고 있는 압력은 1기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발 0m에서 자 공기가 주는 압력 단위 면적에서 작용 아님 이걸 우리가 1atm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표준 대기압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거는 완전히 표준 북위 45도 해발 0m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제가 몸을 받고 있는 표준 대기압은 아닐 수 있죠. 국소 대기압일 수 있죠. 그런데 1기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력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게 현재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 빵이죠. 본래는 얼만큼 압력이 있는데 대기압이라는 압력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 우리가 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상으로 눈금이 0이네? 그럼 지금부터 얘가 측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게이지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계를 읽는 눈금을 우리가 뭐로 해놓은 겁니까? 게이지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적용하는 압력, 그 압력은 어떻게?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2.3 플러스 0.101325 메가파스칼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념을 잡으시고, 그 온도는 지금 어때? 18도씨에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도씨라고 되는, 영하 18도씨 이렇게 되니까 273 빼기 18,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켈빈 온도 이렇게 되고, 일반 기상수는 저 보편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압력이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최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데 해가지고 약재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적합한 약재량인지 아니면 기준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설계 내지는 점검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항상 온도가 압력 나오면 뭐를 떠올려야 된다?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떠올려야 된다. 압력은 항상 절대 압력. 온도도 어떻게? 절대 온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혀 관계가 없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한론입니다. 한론은 좀 더 복잡하죠. 온도 20도씨에서 111 저장하는 것은 1.1MPa 2.5, 한론 130을 저장하는 것이 2.5에서 4.2 그렇게 되는데 충전비 같은 경우는 240이는 0.1, 0.67 그거는 이제 가압식이고요. 추가압식은 0.67, 2.75, 111은 0.7, 1.4, 그리고 130은 0.9,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130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들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설치된 것들 그거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 액화 가스 레벨메타 이런 거 측정을 합니다. 자, 동일 집합 간에 접속되는 용기에 수학자 충전은 동일 충전배 것으로 것이어야 할 것. 약재량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야 돼. 하나는 40kg, 하나는 뭐 45kg 이렇게 편차가 있는 그런 거면 안 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용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압용 가스 용기는 질소가 충전된 것, 그래 그 압력은 21도씨에서 2.5MPa, 4.2MPa. 가압식 저장기는 2.0MPa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압력 조정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PV는 N분의 WRT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압력이 2.5MPa 4.2라고 하면은 기타 등은 다 무시하고 일단은 가스 온도 압력만 나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2.1MPa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2.5죠? 2.5가 되어 있네요. 2.5로 되어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압이라 그랬으니까 저기서 대기압을 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주어졌습니다. 21도씨. 자, 274 플러스 21도씨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 분자량 형 28이거든요.
28 들어가 있습니다. 기체 상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를 들어가든지 여기에 얼마가 되면 변수 하나만 좀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최적을 구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약재량이 이제 얼마든지 실제적으로는 최적을 우리가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약재량 적정해요? 적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이런 케이스로 출제된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 상태의 상태 방정식만 제대로 알면 이런 문제는 만들기가 너무나도 쉬운 기본적인 문제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아래 나온 불활성 기체 저항기의 설치 기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불표시 3개 된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여기는 요 내용들이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예전에 여기는 요 수치 있죠. 이거 한번 바뀐 적이 있거든요. 요 수치까지 전체 다 암기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은 당연히 관리자를 합격을 했어요. 워낙 여러 군데로 투게 되니까 혹시나 여기서 출제하면은 나는 반드시 맞춰야지라는 건 정신승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정도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 돼요.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 근데 이제 요렇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 자세가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내야 돼. 문제를 출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그런 마음이면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분이 아마 지금도 기술사까지 아마 취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장기는 약재량, 저장기의 자체 용량과 총 용량, 충전 일시, 충전 압력 및 약재 최적을 표시를 할 것. 집합간에 접속되는 저장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 양력, 충전 압력이 같도록 할 것. 저장기 충전 양력, 충전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약재 적합한 구조, 그래 전기의 약재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를 할 것. 다만 불활성 기체 소약재 저장용기의 경우는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이 저장용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약재량 우리 점검해야 되고 모자라는데요 라고 확인하는 게 관리장력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출제된 것은 설계로만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관리장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PV는 자 n분의 WRT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약재량 손실이 5%를 초과를 했습니다. 자, 얘가 0.95W를 초과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한계치가 나오겠죠? 자, 그 압력 손실 10%를 초과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0.9P가 되겠죠? 그죠? 5%가 감소됐더니 10%가 감소됐더니 적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저간 대체적으로 픽스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75L짜리 한번 해볼까요? 75L니까 0.075 세제곱미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재 분자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시험에서 계속 골탕 먹였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설계 및 시공에서 주로 골탕 먹였던 데가 약재 분자량을 얼마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조건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계산문제 조금 더 가게 수학자 전형상수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골탕을 먹였었죠.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체상수 있고 온도 특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압력이 얼마인데 요때 0.9일 때 압력이 얼마인데 압력이 요거했을 때 약재량 얼마인데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구할 수가 있다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오, 설계든 점검이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전원기 설치 기준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용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4종 내용적 0.81, 1.25 이렇게 됩니다. 2종, 3종 고려 같이 가죠. 그리고 저장기는 가압식은 최고 압력 1.8배 이하, 추가압식은 저장공기 내압시험은 0.8배 이하 압력의 작동한 안전밸브를 설치를 할 것. 저장기는 저장기 내부에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됐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려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를 할 것.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 나오는 것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뭐다? 자, 기본이 뭐다? 이상체 상태 방정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뭘 자료업조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들이면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전원 청수장치를 설치를 해라. 상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를 해라. 가압용 가스용기입니다. 자, 저장기에 접속하여 설치를 해라. 자,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구를 부착을 해야 된다. 하나 가지고 혹시 개방 안 되면 하나 더해서 반드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말 소각제 가압용 가스 용기는 2.5MPa 이하의 압력에 조정하는
조정 가능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해라. 뭐 이런 레귤레이터 같은 그런 거 설치를 해라.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또 감용 또는 충압용 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감용 가스는 충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감용 질소가스를 잡는 것의 질소가스 소약제 1kg마다 40m 35도C 일기압 이게 특이한 온도가 나옵니다. 35도C는 분말에서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기압 환산한 것 그리고 이산탄소를 사용한 1kg에 대하여 20g의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 이게 조금 그런 게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을 사실은 공통적으로 둬야 될 거로 판단되는데 문맥상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렇게가 이산탄소를 하는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은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충압용은 조금 수치만 달라집니다. 10L, 뭐 20g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만 달라지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약하게 되면은, 이제 가축 1질, 2질, 2, 4, 1, 이렇게 해서 이제 2, 4, 2,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20g, 40, 20g, 10, 이렇게 해서 이산탄소만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하는 거, 문맥상 그렇습니다. 본래는 다 있어야 될 거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산탄소 저장기, 개방밸브 안전장치 이렇게 좀 되네요. 이건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기의 개방 밸브는 전기시, 가스 압력시 또는 기계시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 상 설계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사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 가용, 합금식, 일정 온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게 CO2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고로 그렇게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이제 전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잘라 쇼트가 나가지고 화재가 아닌데 이제 그 방출된 적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합관이 있습니다. 자, 저장 용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선택벽으로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스가 포집이 되면은, 알다시피 여기에 가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택 밸브가 고착으로 개방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데 쇼트가 나가지고 뭐 저장 연계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터트리고 이런 구조가 되니 얘가 개방이 안 돼 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된 고착이 돼서 피톤 릴리즈 압력이 갔는데 동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스가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칩합관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칩합관에서 자 배관의 최소 사용 설계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 즉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사용 압력 최소 그러니까 최대 허용 압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결국 뭐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뭐냐면은 용량이 크든 작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20mm짜리니까 25mm짜리 하나만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대로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선택 밸브 나라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그런 상태 됐죠.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어디로 5개로 배출하면 안전하잖아요. 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선택별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80병 정도가 유출이 되면서 그때 작업자 2명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전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정 온도에서 작동하는 이런 용전식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저장기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화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방화문으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용전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5개로 배출해도 여기 개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기억을 한번 해두십시오. 오늘 체크를 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로는 개방 밸브 별도 독립 방식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개방 밸브는 전기, 가스함유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 수동으로 개방되는 거 뭐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한해 방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전기의 소화약제의 최적 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 칩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인 비율이 1.5배 이상일 경우는 해당 방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 방식. 요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됐었을 때
자, 그러니까 여기 약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 있습니다. 근데 방출 경로가 되는 얘가 저전기를 포함해서 얘가 지금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스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 본래는 어디로만 계산했는데 여기 방화구역 체장만 계산했는데 여기는 요 체적이 커지면 약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약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 농도가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100%가 방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95%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압력이 처음엔 100% 차징이 돼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재가 방출되면서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빠져나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스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일부는 저전기 그리고 배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재가 농도가 희석이 되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별도 독립 방식. 그래서 구체적으로 있는 수치가 있는 것은 1.5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가스에는 이런 게 고려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하라라는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라, 수치가 어떻게 해라라는 형태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말고 활용한 불활성 기체에서는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멀면 안 돼라는 것까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량에 대한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저장량은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수치 정도는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요 정도 수치 정도는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 정도.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설계 영역은 맞거든요. 그래서 표면화재 방호 대상물 이렇게 45, 45에서 150, 1450, 1450 이상 이렇게 해서 약재량, 그래 최저 한도 저장량까지 설계 정도는 계산을 한 겁니다. 참고용으로. 그렇게 되고, 근데 34%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소, 아세틸렌 이런 거 쭉 나 있는데, 여기서 카페라는 거 이런 데서 질의를 보면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산화탄소이고 이제 표현하지 맞아요 이런 질문 나오는데 여기서 표에서 이미 이런 형태로 가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34% 1이거든요.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설계 농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약자량이 많아지니까 보존 개수로 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2.1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게 이거든요. 이거 환산해 보면 2.2 정도 되거든요.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급부에 자동 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1 및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의 계급 1제곱미터는 5kg. 자, 계급부의 면적은 전체 방어구역의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3% 넘어가면 사실상 불은 안 꺼집니다. 자, 전력 방출 방식 마찬가지 1제곱미터의 대하견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정도 되고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디까지 설계 농도까지 역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까지는 조금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계분한 가산량의 신부하제는 어떻게 10kg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표면적은 3% 이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 고압식은 1.4라는 것은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새어나가니까 할증이 많이 필요하고, 저압식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으니까 어떻게 조금만 필요해도 돼. 뭐 약간의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경우. 자, 그러니까 이게 요런 통일화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저 정도로 한번 볼까요? 그럼 액체가 요렇게 지금 됐어요. 인면이 개방되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만 약재만 방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핸들링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 13kg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뭐 4분의 파이디 제곱해갖고 면적 구하고 어떻게 곱하기 13 하면 우려야 될 거고요. 그거 외에 방호 공간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호는 0.m 거리에 둘러싼 공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호 대상물이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0.6, 0.6, 0.6 이걸 우리가 방호 공간으로 간주를 해서 약재량을 구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은 최대 8kg, 그리고 얘네들이다 하면은 최소 2kg, 8에서 2kg 정도를 계속 방사를 할 거야. 이제 그런 계산식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부분들은 아마 점검하고는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거의 설계에서, 이거는 설계에서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정도로 계산 문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노즐에 90kg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 가스계 국소 방출 관련 수치 정리 이렇게 주시면 되시고는 설계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 곱하기 Y 이거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8, 6에 최대 8, 이거 빼고는 2, 8에서 2kg를 약전을 방사할게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75%입니다. 75%. 곱하기 0.7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모든 수치가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타든 수치까지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고합식, 저합식 그런 분들이 있고, 자, 1점이 있다가, 자, 1점이 돼 있는 부분이, 할론 130, 요걸 1.2,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쭉 가다가 1.25, 고합식일 경우하고 얘하고 두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푸실 때는 조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